후보자가 고교 시절에 가입했다는 서클이 있죠. 자서전은 2008년 총선 직전에 발간된 것인데요. 여기에서는 친구가 몰매를 받게 돼 패싸움 벌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 충남고 특강에서는 내가 몰매를 맞아서 서클을 만들어 복수에 성공했다. 그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게 진실입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몰매를 맞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자서전에 밝힌 친구가 몰매를 맞게 돼서 싸움이 벌어진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네. 상대가 같은 사람들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는 그때 예, 후보자님 그러면은 이게 지금 다른 사안이란 말씀이십니까? 후보자님 그러면은 이게 지금 다른 사안이란 말씀이십니까? 김태현 변호사님, 지금 법무부 장관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조수진 의원이 던진 질문, 그러니까 폭력 서클을 만들어서 친구에게 복수를 해줬다, 뭐 이 부분을 짚다가 웃음이 빵 터진 거거든요. 약간 뭐 본인이 이제 예를 들면 맞은 거는 중학교 2학년 때고, 네. 그 다음에 무슨 예전에 특강에서 나왔던 그 본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가해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친구가 맞은 걸 가서 복수해줬다. 그럼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두 개가 한 사안이 아니야. 얘기가 이제 조순희 전에 처음에는 왜 얘기가 다르냐라고 얘기를 한 건데 박범계 의원은 이제 두 개가 이제 하나는 맞은 거고 하나는 좀 때린 형태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수진 의원이 그럼 두 개가 이제 다른 거냐? 네. 그러면은 그러면서 이제 좀 뭐 웃음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근데 네. 저희가 왜 사실은 저게 뭐 본질은 아닌데 네. 뭐 이용구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묻다가 어떤 폭행이나 이런 거에 대한 후보자 인식 이런 거를 묻다가만 저에게 나온 거로 지금 보이네요. 네. 박범계 후보자 어제 청문회에서 자신이 생각한 이 어린 시절 정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예. 제가 방황이 시작됐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말에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그 당시에 생각했던 제가 힘이 없는 정의는 쓸모가 없다는 그런 생각으로 정말 질풍노도와 같은 방황을 했습니다. 후보자님 그러면은 이 갈매기 지나다니는 서클을 직접 만든 것이군요. 만든 게 아니고 네, 만든 거죠? 저희도 큰 사고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전학을 갔습니다. 4명이나 이루어졌는데 사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폭력 얘기를 하다가 이용구 차관의 폭행 그 얘기를 하다가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학창 시절 뭐라 그랬을까요? 친구 간의 싸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얘기가 지금 갑자기 이제 폭력 학창 시절 폭력이라고 초점을 둬야 될까요? 최근에 뭐 아이돌이 학창 시절에 뭐 네. 폭력을 행사했다 뭐 이런 게 논란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박범계 후보자가 학창 시절이었던 거나 벌써 40년도 훨씬 더 지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물론 뭐 자랐을 때 인성이나 이런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당시에 폭력 서클 같은 데 가입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건 뭐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네. 그게 핵심적인 주제는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그걸 검증한다고 하면 앞으로 인사청문회 때 이제 앞으로 학창 시절 때부터 잘 살아야겠는데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또 40년 전 학폭은 학폭이니까요. 물어볼 수는 있겠죠. 뭐 국회의원들이 여러 가지를 인성을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학폭에 가입해서 네. 어느 정도 학생들을 괴롭혔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당시에 그 시대상에서는 약간 좀 그런 게 좀 멋져 보이기도 했던 시절은 또 있기는 했었어요. 지금 뭐라고 위험한 발언이 그러니까 됐어요. 그거는 뭐 네, 아주 알겠습니다. 무섭게 서클에 가입하고 이런 차원의 네, 네. 문제가 아니고요. 약간 좀 치기 어리게 친구들끼리 우리 모임 같은 거 만들어서 뭐 하자 뭐 이렇게 얘기했던 갈매기 시절은 조나단이었다고. 뭐 그런 것들도 있기는 한데 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인사청문회 자리에 오르는 후보자들은 정말 네.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어제 청문회 질의에서 조금 논란이 될 만한 발언도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도덕성으로 15건에서 20건 정도 의혹 제기를 했던데 사실 정치생들에 대한 문제는 이분들의 절박성, 5년, 10년 준비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없어지니까 그게는 절박성이 있겠습니다만 이분들이 그러나 사회적 약자는 아니죠. 비정규직으로서 손가락 잘려가면서 일하는 노동자도 아닌 거고 말이죠.
장관으로서 포용적 리더십을 앞으로는 좀 발휘해달라 했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노동자를 이야기하면서 손가락이 잘린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약자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잘못 오해가 될 만한 좀 지나친 표현이 나온 게 아니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사회적 약자의 기준도 사실은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는 거죠. 분명한 것은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장관 후보자에 비해서 사실 존치생의 어떤 뭐 일선에서 활동하는 대표들이나 활동가 같은 경우는 약자라고 보는 시각도 맞을 수는 있습니다. 네. 다만 이 사회적 약자가 맞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본인이 어떤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의문 제기에 대해서 굳이 그 사람들이 약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중심의 무게가 낮다라는 식으로 폄하할 것은 인사청문회 자리에서의 어떤 공적인 대표로서 할 태도는 아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나중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사과가 나와서 이 네. 문제는 이제 이 정도로 일단락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저 사람은 너무 고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고소하는 건 무조건 의미가 없다거나 네. 사실관계가 다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죠. 그 와중에 또 진실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개연성도 항상 염두하면서 정치인들은 발언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알겠습니다.